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왔더니 한국에 매우 큰 사건이 있었네요. 이거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고 젊은이들이 놀고 싶은 저 순수한 혈기 왕성한 저 마음 솔직히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라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늦었긴 하지만 일단 기존의 뉴스에서 나오는 분석들 다 제외해버리고 그 밖에 분석에 대해서 더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현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이야기들은 또 논란이 커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우선 사고 현장의 밀집도를 보자면 1제곱미터당 12명이 넘게 밀집을 했고요. 이 정도면 5.5평 정도의 크기에 대략 300명 정도의 밀집도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보통 사람이 선체 실신할 수 있을 정도의 밀집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략 원룸 크기에 300명 정도의 사람이 갇힌 것인데 100명 정도의 압력이 대략 5톤 정도니까 15톤 정도의 힘이 원룸 크기 공간에서 발생을 했던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 정도의 압축력이면 심할 경우 가슴에 갈비뼈를 부러뜨리면서 폐를 쪼그라들 정도의 그 정도의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 보통 같은 경우는 호흡의 어려움 혹은 불가능할 정도의 현상을 보이는 밀집도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 이태원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크로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단 하나의 문제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들이 크로스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사고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첫 번째로 깔때기 논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깔때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넓은 면이 점점 좁아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즉 넓은 공간면에서 영향을 받은 많은 물리적 힘이 깔때기처럼 저 좁은 공간의 형태에서 더 예리하게 압착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좁고 협소한 깔때기 끝부분과 같은 엄청난 압력과 밀집도를 수천 수백 명으로부터 받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압력에 사람들이 눌려주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압사 현장을 우리가 사진으로 좀 보자면 참사 사건 현장에서 보는 저 분홍색 철제 가벽을 기준으로 급격히 골목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5m가량의 도로폭을 이 분홍색의 철제 가벽이 막음으로 인해서 3.2m까지 줄어들게 된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로 인해 좁아진 도로 쪽의 인파의 밀집도는 더욱더 조밀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만큼 앞과 뒤에 큰 압박의 힘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대상자들은 모두 심각한 사고로 결국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경찰들과 공공통제 인원들이 통제 단속을 현명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의 정권들도 이것은 모두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솔직히 통제 인원의 수보다 통제를 하려는 적극적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더 큰 문제로 작용했다라는 것, 애초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골목에서 밀집되어가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법조차 몰랐다라는 것이 따지고 보자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던 인원 통제자들의 간절한 마음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문제는 그 간절한 마음과 매뉴얼의 효과적인 시스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경찰과 그 밖의 인원들을 탓할 게 아니라 이러한 매뉴얼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그 윗대가리 돌대가리 새끼들의 책임이 훨씬 더 컸던 사건 중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을 보시면 사람들이 전혀 자신들의 힘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현상, 그러니까 마치 오뚜기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는 힘의 방향에 의해 출렁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고 지점에 경사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힘의 밸런싱이 경사에 의해 완전히 쏠려버리는 현상이 연출된 것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차가 고속도로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큰 힘이 반대쪽에서 작용하는 관성의 법칙과도 매우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좀 더 과장을 하자면 힘의 반대쪽에 아주 약간의 힘만 작용해 주어도 차는 아주 쉽게 전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핸들을 자꾸 힘의 반대 방향으로 꺾으면 꺾을수록 차는 더 쉬운 아주 작은 힘에 전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생물이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찾기 위한 본능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현상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아주 작은 힘을 이용해서 밀집한 사람들의 저 팽팽한 힘의 밸런싱을 살짝만
무너뜨려만 주어도 아주 쉽게 넘어지거나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후방에서, 즉 누군가가 작은 힘이지만 일시적으로 강압적인 혹은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연쇄적으로 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밀려난 그러한 사고가 아니라면 이처럼 앞쪽 대열에서만 수백 명이 죽는 심각한 압사 사고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자, 이때 사람들이 물건을 빠르게 구매하기 위해서 흥분 상태에서 뒤쪽 행렬의 사람들이 앞쪽의 대열에 사람들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사망케 한 사건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 밖에도 건물이나 지하에 불이 났을 때 압사 사고에 대한 소식 우리 종종 듣게 되죠. 이것은 사람들이 일단 많고 적고를 떠나 자신들의 위험을 피하고자 급히 빠져나가기 위해 뒤쪽에서 물리적으로 힘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압사 증상이고, 이때 이태원 사건이 이것과 매우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촛불 집회나 불꽃쇼 같은 거대 인파 현상에 대해서는 어째서 이 같은 압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냐? 이것은 뭐 사실 효과적인 경찰의 통제 혹은 그 시스템이 좋아서 그 매뉴얼이 뛰어나서 통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일단 저기보다 훨씬 넓은 공간의 밀집도, 그리고 더욱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광분하는 흥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 질서였다라는 것이죠. 짧고 굵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앞뒤 진영이 서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종의 우리가 스모 선수의 씨름처럼 앞뒤 진영에서 서로 밀었던, 그러니까 서로 대치했던 현상이 매우 강하게 일어난 것이고, 서로 밀리지 않으려는 그 완강한 완력 상태가 한동안 계속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팽팽한 상태에서 더 강한 힘을 줬던, 그러니까 힘의 밸런싱이 더 강한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팽팽한 힘들 사이에 끼었던 가운데 사람들은 힘의 밸런싱이 갑자기 무너짐으로 인해 우왕좌왕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를 누르고, 심지어 그 힘을 이기지 못해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 버린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비교적 몸의 공간이 자유로운 그러한 곳에서 일어난 힘의 끝지점에 사람들이 일으킨 사고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 누군가가 주동해서 서로 우리도 밀릴 수 없으니 밀어버리자라는 이야기를 서로 충분히 오가면서 할 수 있었던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소수의 집단이 힘의 제어가 불가능한 대중을 아주 작은 자신들의 완력으로 밀어붙여 사망케 하는 현상,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어떤 새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을 밀어붙여 죽게 한 그 개자식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이태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정부가 인원 통제에 효과적인 조치 매뉴얼 부실이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밀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대중들의 불안한 밀집도를 이용해서 밀어붙인 집단, 그러니까 그 개 양아치 새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악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집단 세뇌, 대중 세뇌가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바로 구급차 옆에서 위급한 사람들이 실려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섹스 온 더 비치란 떼창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아주 신나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집단 세뇌를 이끌어왔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건 세계인이 경악할 수준의 아주 놀라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길바닥에서 DJ 한 명이 노래를 틀므로 인해서 그 분위기에 모든 사람들이 휩쓸렸다라는 상황만 보더라도, 자, 집단 세뇌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도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꼼꼼한 재난 시스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난의 원인 분석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것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거의 후진국 수준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직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말 지금의 한국을 보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속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사고 일으킨 새끼 일단 자진해서 빨리 자수해라. 그리고 둘째, 제발 정부는 이제 반복되는 재난 좀 제발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주체자가 없는 행사 있다는 개소리 씨부리지 말고, 니들 표 없는 데만 자꾸 혈안되어 있지 말고 좀 제발 개선 좀 해라. 뭐 말로만 그러지 말고, 뭐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좋은 화제거리도 아니니까 일단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대중이 저렇게 파도 치는 모습 보이면 그 사이에 아무런 생각 없이 서핑보드 타면서 같이 놀지 말고 빠르게 자신의 가슴을 팔로 보호하면서 힘의 방향이 비교적 약한 대각선 방향으로 빠르게 빠져나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